메인 이슈인데,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오늘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은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김건희 제2부속실 만들겠다라고 지난 30일 날 입장이 나왔죠. 아니, 제2부속실은 원래 영부인들 뭡니까, 그 보좌하는 부서 아닙니까? 부속실이 실이거든요. 영부인들. 박근혜 때는 박근혜가 남편이 없으니까 제2부속실이 필요 없었죠. 근데 제2부속실을 거의 최순실이 운영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영부인들 다 있으니까 영부인들을 위한 그런 보좌 기구가 제2부속실이거든요. 그럼 영부인들이 제2부속실에 있으면 사람 함부로 만나지도 못해요. 물론 만나겠지만 다 기록을 남겨. 그쵸? 누구 만났는지, 영부인의 일정이 뭔지, 이거를 제2부속실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대통령 제1부속실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으면서 김건희가 지 멋대로 다 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아무 데나 전화하고, 그리고 또 아무나 만나고, 디올백 받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 여당에서도, 여당뿐만 아니라 심지어 요번에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들 다 뭐라고 했냐? 제2부속실 필요하다.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끝까지 제2부속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다가 김건희가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지금 계속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나온 게 뭡니까? 제2부속실 만들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의심하기로는 갑자기 이거 안 하겠다고 하다가 왜 하는 걸까? 이거 검찰이 요번에 김건희 조사하고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품백 이거 무혐의로 지금 끝내려고 하는데 무혐의로 끝내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2부속실 카드 꺼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죠. 미친놈들. 제2부속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요번에 하기로 한 거 잘한 거야.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죠. 이까진 거 한다고 해서 김건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혹은 디올백 면죄부를 줘? 미쳤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2부속실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는 김건희 방탄이다 막 나오는데 저는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제2부속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이 이번에 하겠다는 건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실 제2부속실 지금 비서실장은 누구냐면 비서관은 이 장출신 그 비서관을 제2부속실 실장으로 지금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5명에서 10명 수준의 그 비서관실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제2부속실 세우러 관련해갖고 지금 보수 언론들도 제2부속실만으로는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종인이 중앙일보와 인터뷰했거든요. 김종인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제2부속실 한다고 효과가 있겠냐? 제2부속실 만들어갖고 잡힐 것 같았으면은 진작에 자제했을 거라고. 김건희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제2부속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필요한 거예요. 사실 김건희 2년 동안 신났지. 왜냐면 영부인을 대통령 친인척들을 관리하는 게 민정실이 있고 그리고 특별감찰이 있고 제2부속실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민정실 없애버렸죠.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고 있죠. 제2부속실을 없애버렸죠. 윤석열, 김건희는 그냥 완전히 아무 감시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지 멋대로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지난 2년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민정실도 만들었고,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제2부속실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김종인. 김건희 여사의 성향을 볼 때 큰 효과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잡힐 것 같았으면 벌써 잡혔지. 어림없다는 거야. 어림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특별감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정수석실하고는 달라요. 특별감찰관은요.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다릅니다. 특별감찰관은요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박근혜 때 만들어진 거죠. 박근혜 때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특별감찰관 제도 법을 보면요.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 보고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특별감찰관은요.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들, 이런 대통령 가족들, 배우자, 고위공직자들이 감시하고 있다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감찰, 수사할 수 있어요. 바로 감찰할 수 있어. 근데 감찰할 때 누군가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 민정실도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민정실은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비서실이라고. 그런데 특별감찰관은요,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죠. 독립된 지위를.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도 안 받아요. 비서실장 지시 안 받아. 원래 민정수석실은 그 위에 비서실장이 있잖아. 비서실장이 못하게 하면 못해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특별감찰관은요, 완전 별도의 조직이거든요. 별도의 조직. 물론 별도의 조직이지만 대통령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겠지. 그래도 별도예요. 별도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별감찰관 만든 다음에 제일 처음에 특별감찰관 임명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석수 변호사 아닙니까? 이석수가 박근혜 때 임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때 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때 청문회 하거든요? 그때 적격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석수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이 있는데 괜찮냐 물어보니까 권력의 상호 견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민정수석실은 달라. 민정수석실은 어쨌든 비서관인 거고 특별감찰관은 비서관이 아니에요. 별도의 조직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특별감찰관 제도는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리 척결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밀한 감찰만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석용이나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실제로 이석수 씨는 어떻게 했냐면 박근혜 정부 때 그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우병우였죠. 근데 여러분 우병우 스캔들 관련해가지고 우병우 얘기가 많이 나왔어. 문제가 되니까 우병우를 이석수가 감찰했어요. 그런 바람에 우병우가 지랄했죠. 아니 뭘 감찰을 해 지금. 가만히 있으면 금방 될 거를 왜 감찰을 해. 그 지랄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이석수가 결국은 쫓겨나거든요. 쫓겨나는데 쫓겨난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을 못했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가지고 이석수가 특감한 거, 이석수가 감찰한 거 아닙니까? 어디를? 미르 K 스포츠 재단을 감찰하다가 날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석수가 사실은 이석수 입장에서는 감찰하려고 하다가 어떤 문제 건들려고 하다가 볼품없이 힘없이 밀려났고 잘리고 고통당했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이석수 씨가 감찰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가지고 국정농단이 밝혀지고 그게 처벌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특별감찰관이 안 세워졌어.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 안 세웠지요. 그래서 윤석열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대통령 되면은 특별감찰관 세우겠다고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스탠스가 그런 것 같아. 야 문재인 때도 너 안 했잖아. 근데 왜 우리 때 하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새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비판했어요. 문재인 왜 특별감찰관 왜 안 세워? 난 세울 거야 그랬거든. 약속을 지켜야지. 둘째, 만약에 너희도 그때 안 했잖아 말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과하면 돼요. 미안하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했냐면 뭐 공수처도 했고 뭐 있었다라고 변명하면 안 돼. 문재인 정부가 절대 변명할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송법 통과 안 시킨 거. 또 하나는 특별감찰관 세우지 않은 거. 이건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그래 잘못했어 라고 인정하고
요번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지금 대통령실도 뭐라고 하냐면 특별감찰관 난 임명하고 싶다. 임명하고 싶은데 국회가 왜 추천을 안 하냐 그러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특별감찰관은요. 누가 추천하냐? 국회에서 15년 이상 변호사 했던 사람들 3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3일 안에, 이건 법이 있어. 만약에 이런 법이 없으면 대통령이 추천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1명을 지명하고 청문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기가 3년이 보장이 돼요. 3년이. 윤석열이 계속 하는 말은 뭐냐? 왜 국회에서 추천을 안 하냐? 국회가 추천하면 내가 임명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가 추천 안 하고 있죠. 난 민주당이 이거 이해가 안 돼. 사실. 이거 왜 안 하는 거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협조 안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빼고 하면 돼. 지금 법안에 야당과 뭐 협의하다. 야당과 뭐 국민의힘 뭐 교섭단체 교섭단체가 합의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국회가 하면 돼. 국회가.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 빼고 다른 여당들 있잖아. 야당들 있잖아. 야 5당 6당 합쳐갖고 하면 돼 그냥. 그럼 국회의장에 추천하면 돼 그냥. 이거 왜 안 해? 난 이거 진짜 좀 이해가 안 돼요. 민주당이 지금 자기들이 국회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하고 있겠어 진짜. 응? 지금 탄핵부터 청문회라든가 다 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도 당장 임명해라. 왜 임명을 안 해? 변호사 15년 이상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해. 누가 있을까요? 15년 이상 된 사람들. 황희석 같은 사람들. 해버려 이렇게 3명. 윤석열이 무조건 3명 중에 1명 골라야 되거든요. 하면 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돼요. 그 소수를 왜 못합니까? 그리고 이 법의 취지도요. 여당이 정부가 껄끄러운 사람들을 안 치는 게 맞아요. 추천해야지 왜 안 하냐고. 그래서 김건희 뭡니까 김건희 제2부속실 만드는 거 이건 별거 아닙니다. 제2부속실 감시할 거야? 뭐 할 거야? 아무것도 못해. 그냥 관리하는 거지. 일정 관리를 할 수 있지. 기록을 남기는 것까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김건희를 제대로 감시하려면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반드시.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조중동이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들도 김건희에 대해서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야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조중동이 다 한 목소리로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하라 그러고 있어요. 제2부속실 이거 갖고는 안 돼 이러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제2부속실 설치 국정 불관여 비선 차단 투명성이 관건이다. 가장 큰 숙제는 제2부속실이 문제가 아니고 김건희 옆을 맴도는 국정 개입설 불식이다. 김 여사의 활동 반경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는 인상을 안겼다. 대통령 비선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이들이 김 여사와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위험한 신호다. 제2부속실 설치가 이런 오류의 뿌리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 제2부속실은 그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보좌하면 된다.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권력으로 여겨진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도 서둘러 임명하라.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예요. 뒤늦게 제2부속실 설치, 재기능하느냐가 관건이다. 정치권에선 김 여사가 대통령실, 정치권, 문화계 인사, 언론인, 유튜버 등과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김 여사 문제만 나오면 대통령실 대응이 꼬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 보수 언론들도 김건희 때문에 미치려고 하는 거야 지금요. 제2부속실도 김 여사의 단순한 개인 비서가 아니다.
철저한 공적 의식으로 김 여사의 일정, 행사, 메시지, 의전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김 여사의 지인이나 측근만이 아니라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공직자들도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존 배우자 팀에는 김 여사의 전시 기획사, 이음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친북 인물과 만남을 조율한 행정관도 이곳 출신이었다. 이 기회에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국회 추천을 요청해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조선일보도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예요. 만시지탄인 제2부속 설치, 자성과 자숙이 먼저다. 이제라도 제2부속실에서 김 여사 관련 일정, 메시지, 예상 등 업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절도 있게 관리해 더는 국정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 문제가 뭐냐? 김건희 본인의 자성과 자숙이다. 지금 검찰 나가고 검사한테 대리사과 했잖아요. 사과라는 것은 무릇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국민에게 할 사과를 밀시해서 검사에게 하냐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2부속실 출범에 앞서 대통령실 내에 여사 라인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김건희 라인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특별감찰관 임명 서둘러라. 국회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도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의외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별로 그렇게 시도를 안 해요. 민주당의 맘만 먹으면 임명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정확한 거야. 차라리 뭐 특검 다 좋은데 당장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로 3명 추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당 같은 건 뭐 어차피 의결하면 돼. 의결로 왜 안 하냐고.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를 제대로 감시하려면 제2부속실, 민정실 그걸로 안 됩니다. 특별감찰관을 제대로 된 사람을 앉혀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번째 이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말 뜨거운 불금 저녁에 함께 하신 우리 148명의 우리 사밀리 회원들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로 함께 하실 때 사물이가 큰 힘이 냅니다. 여러분들의 시청료로 우리 사람 ING 유튜브에 나오는 이 많은 방송들이 다 운영이 되는 거니까 지속 가능한 이 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여러분들 시청료로 함께 하시면 큰 힘이 사물이를 춤추게 하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312일차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